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생태 인문학 속의 무형유산, 태평양 지역의 토착민 문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엘리자베스 드러글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교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영어학부와 환경 지속 가능성 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대학 내 탈식민문학 이론학회 설립자이자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저널 환경 인문학을 공동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발표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무형 문화 유산 포럼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금 우리 인류를 파괴하고 있는 코로나19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LA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산불은 우리 대기 오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하게 저희가 받아들였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재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바로 문화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우리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는 인류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식민시대 집단 농장이나 자본주의, 제국주의, 핵실험 그리고 세계적인 일회용품과 폐기물의 시대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특히 열대 도서 지역의 대륙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은 종종 식민시대 실험실로서 기능하고 있고 또 태평양의 핵실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넘는 삶이 위협이 될 것을 경고하지만 섬 주민들은 생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이 제한된 땅과 자원 속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구섬에 닥친 이 위기의 시대에 섬 지역 작가와 예술가들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대한 해안적인 직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예술과 인문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배우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실상부한 지구적 환경 위기 시대에 도서 지역의 목소리, 즉 생태 전선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히 냉전 시대에 개발된 위성 기술 덕분에 볼 수 있게 된 그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냉전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에는 격렬하게 퍼져나갔던 전쟁입니다. 이 고립된 섬의 신화는 생태학자와 인류학자가 모두 수용을 하게 되었고 수백 개의 열핵 무기를 마셜 군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산호 섬에서 폭파하도록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핵폭발 실험을 위해서 산호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섬은 육지와 물로 이루어진 지구에 대한 환유적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차 열핵 무기 실험용 마이크의 잔재로서 폭 1900m의 큰 구덩이, 높이 40km, 폭 160km의 버섯고름을 만들었습니다. 섬을 폭파한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의 관계 속에서 이해됐고 이를 통해서 지구의 파괴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보 실험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즉 1954년에 폭발한 15메가톤급 수소 무기인데요. 지구 대기에 스며들어서 세계 최초 현대식 환경 난민을 만들어냈고 대기 화학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방사능 확산으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1950년대 방사성 탄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CO2 배출량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과거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태평양 제도는 실험실로 이용되어서 신기술 발전의 선두에서 무기나 초고속 카메라, 컬러 필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생태학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 지구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부인당했고 고립된 그리고 원초적인 것으로 원자력위원회 영화 문서에 묘사된 바 있습니다. 조지입니다.
환경인문학이라 불리는 이 신학문 분야는 이에 대한 대화를 진전시켰고 거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냉전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토리텔링의 중요성과 천천히 다가오는 폭력적 위기에 대한 창조적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후변화의 모수 중 하나는 지구의 오랜 연대를 측정하고 또 먼 미래를 예측하는 그 과학이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기상 관측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험과 데이터 간의 괴리가 만들어집니다. 제 발표 첫 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섬과 지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균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사실은 비인격적 관찰을 통해 얻어지지만 그 의미는 내재한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의미와 내재된 경험을 우리가 과학을 논하고 기후 정의를 지지하는 방식에 불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와 기상의 척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그 서사를 시각화하는 것은 증거와 공감을 함께 만들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빙에 갇혀있는 북극곰이나 또 침수된 마을을 헤치고 나가는 태평양섬 주민들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나아가서 영감을 받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인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는 위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무런 스토리텔링이 종말론적인 피로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태평양 도서에 대한 외부인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목가적인 쪽으로 기울어져서 사라져가는 토착 문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10여 편의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태평양 섬주민의 기후변화 위기, 특히 해수면 상승 그리고 새로운 기후 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섬은 지구의 미래를 상징하면서 산호섬은 대기 오염의 탄광성 카나리아로서 묘사됐고 전체로서 지구를 대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은 섬의 토착민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 과정에 적극적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결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태평양 섬의 주민들은 기후변화의 전령으로서 묘사되고 고립된 자연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가진 인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앉은 천국, 사라진 나라 투발루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나라라는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진 투발루, 천국에 생긴 문제는 2004년도 제작이 되었고 또 여기에는 한때 섬이 하나 있었다라는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제작이 된 10편 정도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는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화는 거의 전적으로 마을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다, 어민, 해안가를 뛰도는 아이들, 일몰, 야자수, 그리고 범람된 집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주를 고민하는 주민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넣습니다. 산호섬에서의 삶은 바다 너머로 지는 해의 낭만적인 노을 속에서 상당히 미화됩니다만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문화입니다. 이 죽어가는 문화는 목가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지구의 미래가 동시에 죽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들의 키워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 소멸 그리고 위기, 즉 인간이 아닌 종의 멸종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향수는 식민지 시대 남태평양 담론의 오랜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담론에서 여행 이야기, 그림 그리고 최근 영화는 낙원과 같은 섬 생활을 미화하며 근대성, 역사, 제국 그리고 노동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 낙원의 서사는 시간과 조류, 즉 타임 앤 타이드 웹사이트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름다운 영화 시간과 조류는 고갱의 희귀한 자연 그대로의 조각품 중 하나와도 같고 동시에 소중한 천국과도 같은 곳에서의 시간을 기리며 이것을 당연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 이야기는 한때 한 세대의 태평양 지역 인류학자들 지원하기 위한 자금에 사용이 됐지만 이제는 신세대의 기자, 영화 제작자, 학자들이 세계 전역으로부터 키리바티, 투발루, 토켈라 섬에 날아와서
도서민으로부터 오로지 기후변화 정보만을 얻어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에 나오는 자유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지만 반면 섬 사람들은 수동적인 피해자로 묘사됩니다. 지리학자인 마이크 헐메가 신환경적 결정주의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기후는 변수로 작용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영화에서 인간이라는 요소의 가능성은 각주 정도로 전락되고 문화 규범과 관습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은 무시된다. 우리는 섬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새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산호섬의 삶을 이상적으로 그리지 않고 그 복잡성과 모순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예술과 인문학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다양한 인간의 서사 중에 기후 결정주의의 개념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이 시 공연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훨씬 복잡한 서사 형태를 제공하면서도 남태평양의 목가적인 삶을 이상적으로 그리지 않고 바다 건너 우리를 연결하는 의무의 연결망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의 근원은 연결하고 묶어주는 것입니다. 마셜 군도의 시인인 캐시 제트닐 키지너는 유엔에서 한 시적 연설로 잘 알려져 있지만 2012년 올림픽을 맞아서 열린 세계 시인 축제 더 포이트리 파르나수스에서 녹화한 그녀의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는 저 공중에서 신의 눈으로 바라다본 열대 산호섬이 아니라 시인이 관중 위에서 차가운 폭풍이 휘몰아치는 런던 하늘을 뒷배경으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는 다큐멘터리에 담긴 유사 이미지를 상기시킵니다. 새하얀 모래, 달콤한 돌의 조화, 금빛 석양 속의 파파야 이미지를 처음에는 목가적인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는 것에 병치시키면서 근대적인 일상성, 즉 부릉거리는 차로 꽉 막힌 도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쿨에이드 컵이 가득한 섬의 이미지와 대치시킵니다. 여기서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선물 바구니에 대한 서사를 전경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역의 연결성, 의무를 엮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는 자유연합협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데 미크로네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맺은 협정으로 1946년 미크로네시아 합병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는 이 지역을 군사기지로 개발하고 30년간의 핵무기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수천 명의 마샬 군도인을 오염시키고 터전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미국인 친구들에게 바다에서 나온 것들로 만든 수공예 보석들, 검은 진주, 개오지, 조개껍질 귀걸이를 손으로 짠 바구니 등 여성의 애정과 노동이 깃든 제품들로 선물을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독자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이 선물들이 유래한 마셜 군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독자들에게 어디 있는지 지도에 표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를 바구니로 꾸미는데 이는 다시 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됩니다. 귀걸이와 바구니 그리고 자신의 관객을 위해서 만든 이 물건들이 자신의 말처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강조하면서 시인은 새로운 의무 연결망을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생성하고 인류세를 위한 새로운 우화를 만들어냅니다. 시를 마무리하면서 반항적인 말투, 즉 우리는 하지 않아요. 결코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내용으로 이 시인은 소멸과 이주에 관한 담론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그 거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대안적 줄거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웁니다. 이런 새로운 의무 연결망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주렁거리는 귀걸이는 반달의 검은 진주로 마치 나선형의 폭풍성 있는 눈처럼 반짝여요. 바구니는 아주 튼튼하게 짜여 빛나는 갈색 조개 껍질이 박혀 있고 굳은 손가락으로 빗어졌어요. 그 바구니 안에 전 메시지를 넣었어요. 이 귀걸이를 하고 파티에, 수업에, 회의에, 식료품점, 코너스토어 그리고 버스를 타세요. 바구니에 보석과 향, 구리 동전, 글자를 담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마샬 군도에서 왔답니다. 그 곳이 지구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해줘요. 새겨진 나무, 그루테기가 갖는 그을린 갈색 피부를 가진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항해사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 섬이
거인이 운반에 오던 바구니에서 떨어져 버렸다고 말해줘요. 우리가 속이 빈 선체라고 말해주세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빠른 카누에 텅 빈 선미가 되었다고 말해줘요. 우리가 속삭이는 기도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신의 숨결임을, 그리고 메리고모의 백색 바다 거품을 도는 분홍꽃의 왕관이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쿨레이드가 담긴 붉은 스티로폼 컵이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반짝이는 드넓은 바다에 피 흘리는 파파야 황금빛의 일몰이라고 말해줘요. 우리는 그들의 광활한 풍경 속의 장엄한 하늘이에요. 우리는 무섭고 당당한 해양이에요. 우리가 콘크리트 현관에 가져온 먼지가 많은 고무 슬리퍼라고 말해줘요. 우리는 찢어진 솔기입니다. 우리는 택시에 깨진 문 손잡이고 땀에 젖은 또 다른 손을 흔드는 땀에 젖은 손이에요. 우리의 낮과 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덥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머리띠를 한 어린 소녀라고 말해줘요. 빗속에서 구르기를 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우리는 깨진 맥주병의 파편입니다. 고운 백사장 아래에 파묻힌 깨진 맥주병 파편입니다. 우리는 차들로 막힌 길 건너편 도로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길이 하나뿐이라는 걸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 물에 대해서 말해줘요. 물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우리 묘지를 가로질러 범람하고 방파제 위로 튀어오르고 우리 집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말해주세요. 육지가 어떻게 바다로 잠겨버렸는지 말해주세요. 우리가 두렵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정치도 모르고 과학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뒷마당에 뭐가 있는지를 봤다고 말해주세요. 그들에게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을 믿는 늙은 어부들이 있다는 걸 말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음을, 그리고 결코 떠나고자 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섬이 없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세요.